이제 12월 19일 목요일 마감 방송이 5%입니다. 자, 아침에 미국자만이 급락했는데 자, 우리나라와 다른 아시아 쪽은 이 정도면 선방한 거예요. 오늘 사실은 시황이 좀 명백한 시황인데요. 자, 미국이 AI 버블 슈팅이 되는 과정에 트럼프 때문에 많이 버블이 생겼습니다. 당기 오버되는 구간을 말씀도 드렸고 시장에서 그런 경고가 좀 나왔죠. 자, 그런 부분이 FOMC 때문에 한번 촉발이 됐다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단기 조정이에요. 추세가 꺾이진 않았습니다. 자, 메파인 FOMC에서 말하는 연준 경고를 저는 물가를 쉽게 못 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트럼프와 함께 말씀을 드릴 거고 실질적으로 AI 관련주들도 낙폭이 좀 달랐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며칠 말씀드렸던 미국에 너무 쏠린다, 하지만 비미국은 너무 싸다 이런 얘기 계속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에서 어떤 돈의 흐름을 종목별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어쨌든 따로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자체 거품 자체가 없어요. 무슨 버블입니까? 바닥에 딱 붙어 있는데 뭐 살짝 투심이나 그런 것 때문에 문제일 수 있지만 우린 변동성을 견디시는 구간이고요. 아직 우리가 다음으로 볼 수 있는 빅수급 대장주들은 추세가 다 괜찮았습니다. 그냥 박스 등락 1, 2% 등락 정도였고 전부터 매매하는 수급을 다 봤는데 저가 매수 다 살아있어요. 종목별로 다 봐드릴 거고요. 자, 중국을 좀 보고 소비 부양에 얘기를 드렸는데 앞으로 볼 수 있는 엔터, 게임, 바이오, 개별로 말씀드렸던 삼양식품 같은 것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도 막 가는 미국이 조금 부담돼서 중국 관련으로 저는 돈이 좀 오고 있다 저는 판단을 하고 어제 말씀 못 드렸던 우리나라 바닥에 미리 많이 빠져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외국인 수급에 대한 보유를 얘기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미국과 우리나라는 완전히 달라요. 따라 보시지만 어쨌든 쏠린 미국의 단기 변동, 단기 조정 정도로 보시는 게 좋고 우리나라는 바닥에 붙어 있지만 좀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큰 주세 바뀐 건 없어요. 하지만 둘 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는 여전히 금지하시는 게 계좌에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면서 힘을 좀 드릴게요. 자, 미국의 지금 어제 MSCI 비전까지 말씀드렸던 내일까지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제 시장 못 보신 분은 꼭 좀 봐주시고 자, 원래 항상 미국이나 이쪽 증시 조정받을 때 이 10년물 금리 있죠. 미국 성장을 보는 10년물 금리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다시 4.5가 됐어요. 그동안 잊고 있었잖아요. 금리를 안 보고 있었는데 쭉 잘 빠지고 물가와 금리가 연착륙 하다가 성장이 이때 한번 트럼프 때문에 올랐다가 이번에 물가와 파월 때문에 한번 훅 더 올라갔죠. 자, 그렇다 해서 2022년처럼 더 올라가면 시스템이 무너지고 그런 피해를 주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예전처럼 똑같이 제어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응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자, 파월 한 얘기를 한번 볼게요. 자, 파월은 저는 어제 사실은 트럼프 탓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들 따리 해석은 안 하는데 저는 그렇게 제목을 줬던 이유가 어쨌든 내년에 1%좀 내릴 금리 인하를 두 해 0.5%로 확 줄여버렸잖아요. 왜? 물가가 쉽게 안 잡히니까. 근데 지금 그 연준을 사고 있는 부분에서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 가장 큰 맨데이트, 가장 미션인데 실제로 파월이 말하기를 고용은 괜찮아. 고용 때문에 물가 압력이 있는 건 아니란 얘기였어요. 그럼 뭘까요? 결국 미국 성장에서 찾아야 되는데 정책 이 속도 조절한 이유가 경제도 너무 좋고 실업률도 낮고 다 좋은 거죠. 그 내년에 물가가 쉽게 안 잡히는 게 문제인데 관세 정책에 대한 논평을 쉽게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관세 정책 자체가 누가 봐도 물가를 올리는 쪽, 그런 쪽 가장 큰 원인이잖아요. 하지만 저 연준에서도 계속 관세 정책에 대한 정책이나 논의를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정시 버블이 지금 트럼프 때문에 더되고 뭐 트럼프 트레이딩, 성장 원인이 막 붙으면서 올라가는 정시도 너무 빠르다는 얘기죠. 버블의 단기 오버에 대한 부분을 파월이 경고를 해줬다 저는 보고 이런 면이 뭐냐면 어차피 버블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변동성을 안고 가야 돼요. 맞추려는 게 변동 안고 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버블 슈팅은 오히려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금융에 자정작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판단하면서 파월이 이제 딴지를 일단 말했습니다. 대놓고 말은 못해요. 트럼프가 정식으로 취임한 건 아니지만 트럼프가 좋아하는 비트코인도 연준의 정식 자산으로 아직 보유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사실 했고 아까 말했던 관세 정책이라든지 관세나 이민, 감세 이런 재정 부담들은 정책들이 분명히 물가에 부담을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물가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된다는 얘기는 정시가 막막 가고 5년 10년간 어닝을 막 땡겨서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장만 있고 어닝이 약한 주들 있죠. 그런 것들이 물론 확 올라갔다가 어제 같은 케이스는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 쏠링한 것들은 종목별로 계속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종목을 보면 우리가 계속 구준으로 보고 있는 AI 빅뱅의 중심인 엔비디아는 별로 안 빠졌어요. 별로 오르지도 못하고 그냥 안정적인 흐름인데 가장 버프를 많이 받았다 했던 테슬라가 많이 갔었죠. 어제 10% 정도 하락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투자 생각과 좀 다르시겠지만 방금 말했던 금리가 쉽게 빠지고 확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래 성장에 대해서 끌어오는 것도 좋지만 밸류와 어닝 꼭 챙기면서 투자해라. 그런 흐름으로 저는 시장에 한번 경고를 던졌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도 내년에 정책을 뭐 하려 그러면 짧잖아요. 물가를 꼭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도 막 이것저것 다 던지고 딜붙이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이제 IRA 관련해서 그 2차 전지 하는 정책도 조금 중립을 취하려는 모습이 있어요. 정책도 일부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보기 위해서 마이크론 실적을 봤잖아요. 어제는 뭐 이도저도 다 떨어졌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는데 시간으로 19% 급락했어요. 자, 우리나라는 오늘 한 3% 내에 떨어졌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 말했던 밸류와 어닝에 대한 부분이에요. PR이 100배입니다. 마이크론은. 뭐 추세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이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오늘 한국 반도체는 보합에서 한 3% 정도 빠진 거니까 상당히 잘 선방을 한 거죠. 자, 끝나고 나서 출렁거리고 왔다 갔다 하겠지만 CS 1월 달에 AI나 반도체처럼 키워갈 흐름을 챙겨보면 되고요. 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때 파월에 대한 어떤 버블에 대한 경고다.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AI 버블 슈팅기는 쉽게 꺾이지는 않습니다. 워낙 돈들도 많고 정책 방향이 확고해요. 하지만 변동이 큰 거를 감안하셔야 되고 상방 추세 중에 단기 조정 또 지나서 또 빠지다 보면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없는 분한테 들어가고 싶은 분한테는 이 조정이 또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타임도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자, 투자하실 때는 성장 정책 막 가자 이런 것도 좋지만 밸류와 어닝도 보시면서 하라는 시장 얘기라 저는 파악합니다. 트럼프가 한마디 할 것 같긴 해요. 분명히 지금 트럼프가 파월한테든 달러가 오르고 금리 올라가는 건 분명히 트럼프도 안 좋아하거든요. 자, 비트코인도 좀 빠지긴 했습니다. 나스닥 같이 움직이는데 지금 10만 1000불이니까 별 차이 없죠. 그냥 우리 전략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내년을 준비하면서 제가 미국과 비미국을 따로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쩔 수 없어요. 완전 정말 달라졌습니다. 2022년에 미국 금리가 확 올라가고 뭐 달러가 올라가면 그때 시스템 위기, 야 정말 큰일 날 때서 했지만 지금 미국의 금리 올라가는 거는 걔들 성장이 너무 좋고 정시가 너무 버블로 가는 단계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근데 비미국은 어떻습니까? 경기나 성장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확률이 적고 시스템 위기가 적다 그러면 걔들은 여전히 환율을 절하시키면서 수출을 보고 경기 부양책을 계속 내야 됩니다. 나름의 트럼프 대응책이 금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좀 다르다 보니까 미국이 막 그렇다 해서 매크로 봐서 비미국 정말 안 좋다. 그런 부분도 고금리에 적응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전만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빠진 폭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행히 일본의 BOJ는 예상대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한번 넘어간 거죠. 대만도 한 TSM 20% 빠지긴 했는데 신고가 전에 등락일의 추세는 좋습니다. 자, 중국 홍콩은 중국 소비 부양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장 봐주시고 자, 내년에 요런 거 어차피 우리는 앞에 있고 잘 가는 것만 사기 때문에 뒷단 걸 안 사겠지만 경기나 사회도 이런 양극단을 만들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잠깐 볼게요. 우리나라는 사실 오늘 둘 다 양봉이 나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도 외국인들이 팔다가 조금 더 파는 걸 줄여줬고 코스피 선물도 조금 줄였거든요. 파는 게 물론 팔긴 팔았지만 어쨌든 바닥대에서 우리가 2400대 2500 밑에 이 밑에서는 그냥 싸요. 그냥 싼 걸로 버티는 겁니다. 너무 저렴하고 역사적 재배로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틀릴 사람 다 틀렸고 빼봐야 더 틀릴 것도 없고 뭐 약간 충격받아 출렁거릴 수 있지만 추세 자체는 여전히 싼 밸류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는 버블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되게 특이한 상황이에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빠졌던 적이. 자, 기준을 좀 잡아주시면서 힘을 좀 내시고 이런 기준은 계속 가져갑니다. CS,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오늘 외국인 오늘도 팔았어요. 어제는 사실 밸류업 때문에 어제 순매수가 돌아와서 야 좀 괜찮겠다 싶었는데 한번 미국에 충격을 좀 받은 상태고 개인 순매수가 가끔 제가 신용 말씀드리지만 정말 다 틀렸어요. 없어요. 팔 게 없습니다. 여기에서
어제 그제 신용이 조금씩 들어와요. 다 털리고 이제 안정된 부분이 들어오면 이쪽으로 쏠려고 개인들 매매가 종목 장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떤 종목 가는지 되게 열심히 봤어요. 우리 종목도 다 봤지만 아까 말했던 중국 관련이라든지 조선 같은 것들이 반등을 줬습니다. 그쪽으로 매매 좀 간다는 얘기고, AI 반도체는 오늘 3전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마이크론 19% 20% 급락에도 우리나라는 2, 3%에서 버틴 게 저가에 대한 메리트라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 잠깐 볼게요. 한번 추세를 보셔야 돼요. 삼전을 도대체 얼마까지 파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삼성전자 지분이 작년에 한참 샀을 때 있죠. 그때 56%였습니다. 시총 300조 기준으로 하면 한 150조를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외국인이 지분율입니다. 근데 지금 2008년에 이렇게 올라올 때 그때는 40% 초반에서 50%까지 쭉 올렸잖아요. 이때 스마트폰이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갤럭시 1, 2, 3 나갈 때니까. 그때하고 반도체는 봐야 되는데 살짝 꺾였잖아요. 이때 꺾여도 요게 50% 수준이에요. 50% 수준을 빠진 적이 별로 없죠. 외국인들이. 그렇게 하다가 이때 훅 올라갈 때는 그때 뭐죠? 그 세금 냈던 것도 액면 분할 일을 했을 때인데 이때 올라왔던 부분이고 56% 7%까지 가다가 쭉 빠졌습니다. 그 외국인이 2022년에 2021년에 우리 거품 있을 때 다 빼놓고 또 49%까지 빠졌다가 작년에 엄청나게 샀죠. 20조 30조 사다가 지금 좀 급하게 빠지고 있는데 50% 정도에서 받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5만원대 이 대주주 마진콜 붙는 부분, 여기에서는 더 빠지지 않고 외국인이 파는 게 줄어드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 지분이 50%대에서 지지받는다는 가정을 많이 세워놓고 있어요. 실제로 이 가능이 하게 되면 코스피라든지 삼전에 대해서 바닥 밴드가 더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이라는 게 반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어차피 얘들이 빠지면 자기들 손해예요. 얘들은 몇 년 보고 큰 흐름상 봤을 때 특히 하반기 우리나라 반도체가 갑자기 더 많이 뺐잖아요. 최소 2년을 가야 되는데 1년 가다가 갑자기 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AI 성장을 보면서 한 번 더 성장을 보는 거고, 자, 바닥을 3전으로 좀 다지면서 하이닉스는 여전히 대장입니다. 성장 제일 좋고, 오늘 같은 케이스는 외국인이 샀어요. 그런 가운데서 조금 충격받아 떨어진 거 이제 추세는 괜찮다 보시면 되고, 자, 소부장을 봤던 이제 몇 달 동안 안 사던 한미 반도체가 7만 원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보시면 추세 괜찮습니다. 별로 빠진 거 없죠. 그리고 그 어제 곽동신 부회장이 하나 정밀 계획에 대해서 오히려 TC본도 너네들 한다고 그러던데 우리 특허 침해한 것 같은데 이 소송도 제기해 버렸어요. 오늘 시장 알려줬던 부분이니까 이런 거 같이 좀 말씀 뒤에 드리겠습니다. 자, 바이오는 저희가 어차피 큰 주세상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본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좋게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큰 추세 삼바나 SK 바이오폰 여전히 괜찮습니다. 별로 빠진 거 없어요. 이것도 추세 유지한다 보시면 되고, 자, 실전 투자로 보는 알테오젠과 필수 이픽주가 오늘 좀 떨어지긴 했죠. 하지만 밑에서 박스입니다. 자, 추세가 어떻게 되고 수급 얘기는 한 번 더 뒤에 얘기 드릴 거고요. 자, 매매용 공개 드리고 있는 펩트론이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맥이 상당히 좋게 들어왔어요. 뭐 10만원, 10만원대 중반에 있다가 살짝 빠져도 여전히 수급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서 기다린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수입 볼 수 있는 바이오도 하나 있는데요. 여전히 신고가예요. 얘는 특별하게 신고가 난 상태에서 잘 가고 있습니다. 계속 키울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자, 중국 수혜라고 다 퉁치기는 좀 그런데 엔터게임을 계속 대장주로 말씀드립니다. JIP도 그렇고 JIP가 바이오 중에서는 엔터 중에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 중국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바이오나 삼양식품이 더 신고가 나고 있죠. 2천억 정도 중국의 생산 공장 만들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중국의 수혜주로 본다는 얘기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단기로 슈팅이 되고 우리 정말 싼 애들 어닝은 좋지만 밸류나 이쪽이 싸서 성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탁 치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시장에 돈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미국과 비미국 성장도 좋지만 어닝도 꼭 챙겨야 되는 이 금리론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나라 가끔 말씀드렸던 자동차 어제도 반등을 줬습니다. 오늘 살짝 빠져도 여전히 추세는 나쁘지 않고, 어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의 정말 큰 회사잖아요. 혼다, 닛산, 미쓰비시 다 합병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뭐 독일도 안 좋고 별별 얘기 다 나올 때 중국 전기차가 전 세계로 다 밀어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글로벌 합종 연행이 생기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일단은 자동차가 바닥 탈출해서 서서히 올라오고 기아차, 현대차 PER이 지금 3배, 4배입니다. 3배 그런 종목들이 정말 이제는 조금 저감해서 들어오고 전체적인 흐름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회복이 좀 된다 저는 보는 거예요. 자, 삼행식품은 계속 그냥 개별주로 말씀을 곁다리 드리는 잘 가니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내용 좀 있었죠. 자, 조선도 아침에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빅수급은 아니에요. 빅수급은 아닌데 어쨌든 신고가 나고 HD 현대미포나 현대중공업 같은 것들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2차 전지가 아까 말했던 정책 부분인데 트럼프가 무조건 2차 전지 보조금 다 없애. 그 다음 공장 나온 거 2차 전지에 대해서 설비금 세액 공제하는 거 다 없애. 그렇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정책을 살짝 완화했어요. 보조금 내는 것 때문에 그 바이든의 보조금 주는 거는 줄여. 재정을 감축하는 게 줄여야 되는데 2차 전지 공장을 자기 나라 미국이 세우고 있잖아요. 그 중에 좀 고퀄인 애들이 있어요. 공장 설비가 조금 고급화된 우리나라 2차 전지 같은 애들은 세액 공제를 주겠다. 그냥 세액 공제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또 지원팀 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2차 전지 좀 받쳤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첫 흐름상 우리나라 바닥에서 볼 수 있는 섹터고요. 자, 오늘 사실 상법 개정을 제가 열심히 봤어요. 보통 우리나라가 지금 올라올 수 있는 외국인 수급과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저는 보기 때문에 열심히 토론을 다 봤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같은 얘기 반복이지만 저는 되게 이 투자자분들이 말을 정말 잘하시고 준비를 되게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기업 측에서는 똑같습니다. 자본시장법을 개별 개정하자, 개별로 제어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정말 맞는 얘기가 뭐냐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우리 국민한테 주권이 나오는 거는 헌법에다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자본주의의 가장 꽃이라는 이 자본주의 정시에서 대주주라든지 지배주주에 대한 거를 위해서 한다는 건데 일반 주주 권익은 아무데도 명시가 되고 보호한 주준 데가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거거든요. 자본주의 정시의 가장 헌법 같은 거는 이게 상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와닿았고 어떤 대주주나 지배주주 이익만 하고 전체 주주를 보지 않는 어떤 잘못된 양아치 행태들 그런 부분 어떤 투자자의 비례적이 네가 수익 나면 나도 수익 난다. 아니 지금 사람들이 투자할 때 단타 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 이 회사가 좋고 성장을 바라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스마트하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 스마트 투자자 일반 주주들은 따로 보느냐는 거지. 정말 맞는 얘기 같고 그 뒤에 또 이재명 대표 한마디 하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과정을 쭉 보면서 정부 정책을 좀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그런 동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부동산에 너무 쏠렸던 자산에 대한 이 선호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상장업체부터 증여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렇게 하면서 1차적으로 좀 진행해 나가면 좋겠어요. 상법 개정이 되면 정말 우리나라 많이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 지지를 하면서 관찰을 해볼게요. 자, 오늘 사실 변동성이 많아서 제가 머리가 좀 아파요. 사실은요. 종목별로 다 보고 약간 노가다다 보니 좀 머리도 아픈데 어쨌든 미국은 쏠림의 단기 조정이고 자, 비미국에 대해서 너무 거품이 아니라 오히려 싸고 성장만 좀 키워주고 지금 부양제 막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정책이나 재정이 붙어가주면 우리나라가 바닥에서 충분히 탈출할 수 있어요. 그런 면을 달리 보는 거지만 이 과매도권 우리 국장에서 변동성 좀 지켜보시고 좀 같이 한번 우리 빅수급 좀 기다려 보시죠. 자, 시용장고 올라온 부분이 이제 개인들이 올해 종목 장세 만들 수 있는 수급도 보고 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분들 정말 오늘도 감사했고요. 이번 주에 변동이 좀 심하긴 한데 큰 추세나 시황 바뀐 건 없으니까 종목별로 우리 수급 분석은 파트 2에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